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고교 서열화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입시 교육은 더 뭐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또 부모들은 이 대학 서열화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데 취직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유치원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뭐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혁신교육, 진보 그렇습니다. 진영에서 어떤 혁신교육을 주장했지만 그게 좀 성과가 있는 거냐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능 처리되면 뭐 우리가 평상시에도 고민합니다만 요 대학 입시 요 처리되면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다음 대선 정도에서는 좀 그 부분이 대학 서열화를 둘러싼 정책 경쟁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이제 맞아 예를 들면 이제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 같은 분이 주장하는 방식은 뭔데 주로 독일 모델을 많이 연구해도요. 독일은 대학이 국립이고 그다음에 대학 간 서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아비투어라고는 자격고시를 거쳐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특히 이제 지역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입학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떻게 서열화된 상위의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그런 방향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일종의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는 뭐 기초학력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자격고시 같은 걸 보고 이걸 패스하면 어느 대학이나 그렇습니다. 갈 수 있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연고를 경우는 중심으로 그러니까 양측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교육단체가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건 이제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서 한 번이 아니라 왜냐하면 한 번의 시험이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고사화하는 방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충실하게 했냐는 게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되고 어쩌면 고등학교까지의 학력을 최저로 이 사람이 확보했느냐 하는 것을 뭐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자유롭게 가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는 이제 대학 서열화가 있기 때문에 대학 서열화를 좀 완화하는 방안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수단체들은 뭐 통합국립대학 같은 것도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국립대학 서울대를 포함한 지역 거점 대학들이 한 10개 정도의 대학들. 근데 서울대는 법인화를 해버려서 이게 통합국립대학.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통합국립대. 뭐 이제 큰 틀이 방향이 정해지면 그거에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통합국립대학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고 이범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그 책에서 공동입학을 그러니까 유수한 한 10개 정도 15개 정도의 유수한 사립대학을 공동입학제로 운영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도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글로컬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글로컬. 이게 대학을 많이 경쟁시켰어요. 200억씩 5년간에 1,000억을 줍니다. 그러다 대학에. 보니까 대학들이 그냥 뭐 다양한 그 개혁 방안들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 최근에 선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재정적 인센티브를 1,000억을 주니까 막 엄청난 그 교육부가 지정하는 방향으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이범 씨가 얘기한 유수한 사립대학의 그 공동입학제 같은 경우는 교수 1인당 한 1억 원 정도의 어떤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에 어떤 공공적인 대학 입시에 참여하는 뭐 이런 방안도 있고 뭐 이걸 결합하는 방식도 그걸 있고 사립대가 받을까요?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재정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뭐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 1인당 1억이면 한 2천억 예를 들면 2천 명의 교수가 있다면 이런 정도의 대규모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매개로 대신에 입시 운영에 공공성을 이렇게 요구하는 뭐 이런 방안도 있어요. 물론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대학의 서열화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래야 지금
입시 경쟁의 치열함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점에서 저는 다음 대선 정도에서는 원래는 이제 통합국립대학 안 같은 경우에도요 옛날에 정동영 후보나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백분 토론에 출연했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80%가 대학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선진국 가운데도 그렇다. 굳이 이렇게 많이 안 간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하버드 나왔으니까 그런 말 하지. 너는 하버드 가고 우리 자식은 뭐 대학도 가지 말라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데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정책을 했었지만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보자면 좀 본인의 어떤 그 삶을 영위하는 데 어떤 그 최전선에 있는 첫 번째 관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참 이 과정이 너무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고 아이들도 고통스럽고 학부모들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 국민이 수능날 이렇게 다 같이 뭐 힘들어하는 걸 매년 이렇게 겪어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잉학력, 내지는 과잉학력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과잉학력주의. 그리고 학벌의 어떤 그 반대급부가 엄청나게 큰 그렇죠. 사회입니다. 엄청난 학벌 사회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일정한 완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대학을 그렇게 머리 박고 가려고 하냐.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와서 고졸 인생과 대졸 인생이 받는 대졸자와 고졸자가 받는 소득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떤 문화적 차별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 뭐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대학을 굳이 안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안 가도 되죠. 생애소득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 핀란드나 덴마크를 갔을 때도 느끼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 고졸 스튜어디스를 한번 만날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출신. 승무원.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 고민을 한대요.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세계로 바로 가면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지 않고 대학을 가면 4년 동안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4년 동안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졸 임금과 고졸 임금의 차이가 현격하게 크지 않으면 고졸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생애소득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고졸은 승무원이 못 될 겁니다. 정말 그런까지 있고 관문을 넘질 못합니다. 대학을 나와야 승무원을 할 수 있는 나라. 아까 이제 문화적 차별까지도 있는 지점들이 있죠. 결혼할 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임금 체계나 이런 부분도 조금 그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고졸 전성시대 정책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복지 체계가 말하자면 꼭 뭐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어떤 그 디센트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직업 세계의 뭐 이런 배분 체계, 소득 배분 체계라든지 생애 소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약자에 대한 복지 체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뭐 이런 표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진보교육감 지지했는데 그동안 개혁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유 조희연 우리 교육감님 나오셨네요. 하는 의견도 있고. 뭐 지금 뭐 진보교육과는 뭐 했냐고 그러는데 약간 좀 한 일을 좀 얘기를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는 이제 10년을 제가 해보니까 많은 책임감을 느껴요. 근데 이제 또 우리들의 어떤 기대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자사고나 외고 일반고 전환같이 고교 서열화를 좀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정책도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가 퇴행하면서 정말 그동안 10년 동안 노력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선도해서 성취했던 것도 이제 됐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근본적인 개혁은 못 하더라도 저희가 뭐
우리가 한 17년 동안 서울에 특수학교를 못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3개를 만들고 곧 한 개 더 제가 만들려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 가서 그 학생 만났습니다. 그 강서구에 그때 그 그 학교 못 들어오게 해서 어머님들이 무릎 꿇고 그 사건 했었던 바로 그 학교 학생을 제가 만났었어요. 서진학교. 네, 서진학교. 학생. 이것도 그때 그 운동을 주도했던 학부모님들이 또 대단한 분들이고 학교 가는 길이란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일도 이제 했었고요. 뭐 엄청나게 많은 일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10년 동안 혁신교육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기초학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보완하고 지금은 지금 우리가 추구했던 혁신교육을 다양한 미래도전에 응전하면서 이걸 미래교육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뭐 AI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스마트 기기 학습이라든지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개발에 이렇게 다양하게 AI 교실 수업 혁신 이런 것도 쭉 하고 있고요. 또 기후위기 시대에 뭐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다양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세계화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저는 지구촌이 거의 좀 이렇게 실제화되어 가는 느낌이에요. 지구촌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적 혹은 비교 사회적 감수성을 갖도록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실시간 국제 공동 수업. 실시간 국제 공동 수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하고 동시 통역 프로그램을 결합시켜서 동시 통역. 그러면은 지금 호주 학생들하고 우리가 실시간 국제 공동 수업을 하는데 고등학교에서요? 중학교를 주로 타겟팅으로 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로 해서 여기서 한국말로 하면 저 호주 학생한테는 영어로 자막이 들어가고 영어로 얘기하면 한글 자막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이게 다 할 수 있게 물론 이제 뭐 동시 번역의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상당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일 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굉장히 많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매우 억울해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아이비 교육도 새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입시가 치열하고 이 관문을 뚫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래도 일단 들어가기에는 쉽게 하고 대학에 가서 진짜 공부를 하게 기초 정도만 되면 뭐 미국도 대체로 뭐 칼리지 학교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대학으로 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이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또 졸업한다고 해서 딱히 뭐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수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실험을 했던 적은 있었죠. 그러니까 80년대 졸업정원제라는 이름으로 졸정제 입학의 문은 좁히고 넓히고 졸업의 문은 이제 좁히는 엄격하게 하는 거 했는데 이제 그게 그 당시 상황 때문에 실험을 했는데 지금도 그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격감하는데 대학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1, 2학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전공을 찾아가는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뭐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인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말하자면 상위권 대학에 가고자 하는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거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의대 정원이 지금의 뭐 1,000명, 2,000명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나도 의대 갈 수 있게 가지고 더 치열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N수생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예. 그 의대 정원 그렇죠. 확대 문제가 있어서 예. 그리고 또 킬러 문항 없애진다니까 또 시원 수능을 기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최근에 그 나온 통계 하나가 네. 의사가 받는 월급이 7.8배다. 네, 노동자 네, 네, 그 네. 얘기 나왔죠. 예, 근데 예. 실제적으로는 뭐 더 많을 겁니다. 더 그렇죠. 차이가 나는데 예, 예.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자격증은 평생 가지 않습니까? 네. 정년도 없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고용, 직업 이것의 불안정성,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체계의 불안전, 불충분 네. 이게 결합되면서 이제 요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입시 경쟁, 그 다음에 대학 체제 개혁, 네. 그리고 사회 경제적 개혁이 이렇게 같이 가야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개혁 예. 이슈가 한꺼번에 변혁하는 예, 그래야 될것 상황이 같아요. 아니면 이 네. 문제는 해결하기가 뭐 찔끔찔끔 어느 한 곳만 손대가지고는 네. 해결이 안 된다. 저도 갈수록 대공사를 좀 해야 된다. 예, 이제 이런 그런 고민을 하고 예, 있습니다. BLU01C님께서 어느 대학에서든 졸업 학점만 이수를 하면 서울대에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바로 학벌 사회는 사라집니다. 이런 주장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니 물론 지금도 네. 일종의 대학 학점 은행제가 있어서 네, 학점은 대학 외부에서도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죠. 그러나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말하자면 학벌이라는 거, 네. 대학에 서열화라는 게 있고 네. 그것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중시하고 있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그렇죠. 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번에 김포의 서울시 편입 네, 같은 네, 것도 네. 예. 한 방에 해결하려면 지금 질문하신 거와 비슷하게 그렇죠.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이라고 다 바꾸자. 서울민국이라고 서울민국 다 서울인데 뭐 굳이 서울로 데려갈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네. 설령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이라고 해도 거기 또 그럼요. 행정 구분과 이게 또 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비슷한 네.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 SNS에 김포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비판하는 글을 쓰셨습니다. 예. 일단 농어촌 특별전형 비평준화 문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적을 하신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일단은 뭐 이제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는 건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건데 네. 저희는 이제 만일 김포가 서울이 편입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좀 1차 그냥 네, 점검하는 네. 수준에서 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김포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비평준화라는 오. 얘기는 뭐냐면 학교가 선발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네, 비평준화 비평준화. 지역이죠? 전국에 비평준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다 평준화 지역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3단계에 걸쳐 선택은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예. 근거리에 기초해서 예.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네. 평준화된 걸 네, 전제로 해서. 근데 이제 비평준화가 되면 이제 이 배치를 어떻게 될 거나 김포가 아마 평준화로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않겠지만 그러면 예. 이제 김포 주민들은 이제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렇구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 김포에 있는 학교 중에 예, 뭐 명문고. 개별 선발을 해서 명문고가 예, 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예. 또 이제 농촌이니까 농어촌 특별전형이 있죠. 네. 요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는 유예할 수 있지 않냐 예. 얘기를 했는데 예. 농어촌 2030년까지 유예하겠다. 예, 몇 년 동안 이제 유예하는 거죠. 그다음에는 5년 어떻게 되는 정도?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농어촌 특별전형은 없어져야 없어지는 되겠죠. 거죠. 예, 당연히 없어져야죠. 예, 예. 예, 왜냐하면 서울인데 예. 서울에 농어촌 특별전형이 아니 있다는 근데 건 저도 김포 갔다 왔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고촌이나 이런데 서울하고 가까운 곳은 뭐 예. 그렇지만 저 뒤로 강화하고 가까운 김포로 갈수록 실제로 논밭도 많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왜 우리가 서울이어야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농촌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 예.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배정도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학교 지원제를 해서 하는데 네네. 저희들은 이제 근거리에 기초해서 교육청이 배치하는 거고 제가 생각보다는 김포 학교가 과밀이더라고요. 서울보다. 그렇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 교실에 30명이 넘고 예. 예, 학교가 없어서 난리가 거기는 나더라고요. 땅은 많으니까 학교를 신설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예. 저는 해봤습니다. 예, 과밀학급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예. 얘기를. 그래서 어쨌든 그 김포의 서울시 편입의 어떤 교육적 차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1차적으로 한번 네. 그런 그 점검을 해보는 수준입니다.